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보급형 아이폰 SE2와 하반기 5G 아이폰 12까지 출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폰 아레나 등 복수의 외신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올해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웜시 모하는 향후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 시기는 4월에서 5월 생산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려있다며 당초 이달 중 출시될 계획이었던 아이폰 SE2는 공급 문제, 위축된 수요 등으로 인해 출시 일정이 몇 달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올가을 출시될 예정인 5G 아이폰 12도 1개월 정도 출시가 연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초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은 3월 말까지 중국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재택근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이번 주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메모는 미국 산타클라라, 엘크 그로브, 시애틀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지의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해당 지역 직원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의 코드명이 유출됐습니다. 지난주 복수의 외신은 중국의 IT 분석가 아이스 유니버스를 인용해 삼성이 캔버스라는 코드명으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캔버스라는 코드명을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20에 새로운 S펜, 새로운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지난주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S20 시리즈는 각각 다빈치, 피카소라는 코드명으로 개발됐습니다. 모두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들을 코드명으로 사용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제공된 S펜은 일체형 디자인으로 변경됐으며 원격 제어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어 액션을 지원하고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해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 모바일 소식을 전하는 샘모바일은 SM-N98을 모델 번호를 가진 갤럭시 노트 20의 기본 저장 용량이 128GB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20여 개국에서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지난달 14일부터 한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출시됐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에서 초기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추가 물량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러 퍼플 모델은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고 미러 블랙 모델도 대부분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 브라질에서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미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갤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국내에 공급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6일 경북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미 사업장이 폐쇄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포함해 사업장 전체를 7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구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구미에서 전량 생산하던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1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베트남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전파 인증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은 지금처럼 구미 사업장에서 계속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800만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괴물 카메라 스마트폰 갤럭시 S20 울트라가 내구성 테스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구성 테스트로 유명한 제리릭 에브리싱은 최근 갤럭시 S20 울트라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갤럭시 S20 울트라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생존했다며 균열, 구부러짐,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약 8분 50초 분량의 테스트 영상에는 갤럭시 S20 울트라를 긁고 태우고 구부리는 등 과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전면 디스플레이는 모스 경도 6에서 7 사이에서 긁히기 시작했으며 후면 카메라를 팔로 긁었을 때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부림 테스트에도 거뜬히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삼성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사한 테스트에서는 모스 경도 2에서부터 긁힘이 발생해 내구성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0년형 갤럭시 A41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A41은 지난주 6일 블루투스, 와이파이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증을 통과한 갤럭시 A41 모델 번호는 SM-A415F DSM, SM-A415F DSN이며 안드로이드 10 OS로 실행되고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802.11 ABGN AC를 지원합니다. 이전에 전해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A41은 6에서 6.1인치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미디어텍 할리오 P65 SoC 및 4GB 램을 탑재했습니다. 또 64GB 기본 스토리지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3500mAh 배터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2020년형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21이 오는 16일 인도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인도 현지 매체 IANS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M21은 6.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6000mAh 배터리와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가 포함된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이 외의 사양으로는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4GB 또는 6GB 램과 64GB 또는 128GB 스토리지,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M21의 가격은 10에서 20만원대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올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픽셀 4a로 추정되는 새로운 실물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사진 속 픽셀 4a는 전면 좌측 상단 모서리에 셀카 카메라를 위한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후면에는 정사각형 카메라 모듈에 카메라 및 LED 플래시가 채용됐으며 지문인식 센서도 후면에 채용됩니다. 이 모두가 앞서 유출된 사진과 렌더링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스마트폰 일부 인터페이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를 종합하면 픽셀 4a는 5.7인치 또는 5.8인치 디스플레이와 스냅드래곤 730G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셀 4a 시리즈는 당초 5월에 개최될 구글 I/O 2020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구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물리적 이벤트를 취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샤오미에서 지난주 미 믹스 3용 안드로이드 10 기반 미 UI 11 글로벌 안정론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업데이트 빌드 번호는 미 UI 11.0.3.0이며 용량은 약 2GB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 말 업데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2월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10 기반 안정 미 UI 버전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 버그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소식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스크린에서 결함이 발견된 아이패드 에어 3에 대해 무상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특정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아이패드 에어 3 기기 화면에 빈 화면이 영구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빈 화면이 표시되기 전에 화면이 잠깐 깜빡이거나 번쩍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조된 아이패드 에어가 대상이며 이외 다른 아이패드 모델에는 무상 수리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를 보유한 사용자는 애플 또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